조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하나면 돼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뭐 어떤 동영상 보면은 이 조명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카메라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렌즈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개 같은 말들 짓거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너무 어폐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촬영 생존기 노수민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포르자 60이라는 조명을 샀었죠. 구매를 하고 나서 유튜브 찍으면서도 쓰고 현장 나가서도 몇 번을 썼는데 드디어 이 조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적합한 조명을 찾기 위해서는 조명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겠죠. 그게 CRI와 TLCI라는 지표값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조명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소비자도 실제로 그런 라이트 미터라는 측정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라이트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라이트 미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촬영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외 유튜버나 해외의 글들을 참고해 봤을 때 이 회사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LCI, 텔레비전 라이팅 컨시스턴시 인덱스 95, CRI 98 이렇게 측정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ED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이었어요. 하지만 시대는 계속 흐르고 있고 장비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LED, 비교적 저렴한 LED에도 좋은 값을 표현할 수 있게 이 시대가 발전된 겁니다.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충분히 영상과 사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색성을 가진 좋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설정이 S로그2로 되어 있고 감도 800, 조리개 4, 셔터 스피드 50분의 1입니다. 공간에 지금 들어오는 빛은 이 흐린 날씨에 베란다 쪽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정도예요. 이 정도의 빛은 현재 카메라의 설정값에서 이미지를 기록할 수 없다는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죠. 이게 100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시나요? 자, 이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11950럭스, 6710 루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실내 조명은 대략 300에서 500럭스의 값을 가지고 있고 야외 조명의 경우에는 흐린 날에 1500럭스부터 맑은 날에는 10만 럭스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촛불 한 개의 빛을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밝기가 1럭스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덥네. 이런 식으로 인물에게 강하게 1대1로 하나의 조명으로 때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섀도우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제가 모델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델에게 라이트를 강하게 이 눈 쪽으로 주게 되면은 모델이 소위 말하는 눈뽕이라고 하죠. 눈뽕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드하게 라이트를 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다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명을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름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 구름이 여기서는 소프트 박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조그만 광원 자체를 굉장히 넓게 넓혀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 박스가 만약에 없다 라는 가정이면은 이거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안에 굴려주는 라이트를 하겠죠. 이거를 천장이나 벽이나 이제 앵글 안에 없는 부분에다가 라이트를 때려주고 이 면적 자체를 광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공간 안에 라이트를 굴려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원 자체가 넓어졌고 그림자 또한 아까보다는 방향성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까보다 훨씬 소프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함과 소프트함의 차이는 이 그림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판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고 강한 광원을 넓은 조명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름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빛이 부드러워지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만의 구름을 만들었는데 이게 크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명은 피사체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광원, 어느 정도의 광량을 가져갈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물, 저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이 라이트는 이 소프트 박스를 낀다고 해도 광원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작은 편에 속해요. 아무튼 소프트 박스를 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원을 넓혀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광원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림자를 참고해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소프트해졌죠. 이 관계는 피사체와 조명의 거리,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소프트해지고 광원의 면적이 넓을수록 이 그림자가 소프트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한 대상을 위한 조명을 할 때에는 또 그 상대적인 그 거리감과 크기에 따른 그런 결과물들이 생기겠죠. 자, 물론 이 소프트 박스라는 걸 거침으로 인해서 광량, 빛의 세기 자체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이 친구를 껴가지고 직으로 때리는 조명을 했을 때보다는 보통의 기준에서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소프트하고 더 보기 좋은 라이트가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하나면 돼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뭐 어떤 동영상 보면은 이 조명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카메라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렌즈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개 같은 말들 짓거리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너무 어폐가 많아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피사체를 주로 찍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용도와 폭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리는 인간들은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이 낫라이트 포르자 60의 용도는 빛이 없는 실내 공간의 기준에서 팔뚝 정도의 제품을 키라이트, 메인라이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인물을 촬영을 할 때에는 뭐 앵글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기준에서는 키라이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카메라 앵글이 넓어진다면 키라이트로서는 사용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자 60에 관해서 그리고 이 정도의 광 면적과 광량을 가진 라이트들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살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